안녕하세요, 아미오입니다. 오늘은 제 또 다른 발상에 전한 레시피, 저만의 갈치조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갈치조림 같은 이 생선조림은 한 번쯤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아마 간단한 요리 방식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요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조림 요리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우리가 넣을 주재료, 갈치와 부재료인 야채들의 익는 타이밍이 달라 둘 중에 하나가 부셔져서 형태를 잃어버려 조림이 탁해지거나 아니면 재료의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요. 아마 생선조림을 집에서 해보신 분이라면 여기에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재료와 부재료, 즉 갈치와 야채를 완벽하게 조리를 하여 조림을 완성시키는 것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레시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평소 조림 상식에서는 살짝 벗어나며 기본 재료를 통해 최대한의 맛을 살린 그런 레시피입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제 갈치조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재료 소개를 설명해드리고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린 후에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원리를 알아야 완벽히 따라할 수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질 좋은 생선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자주 먹진 못하여도 저는 생선조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레이어로 쌓여 완성된 약간 매콤한 소스를 밥에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생선조림을 먹으면 감자나 무 이런 게 너무 빨리 으깨진다든지 아니면 생선이 다 으깨져 버려서 먹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다시 데펴 먹을 때는 정말 재료의 형태가 무너져서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생선 조림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였고 항상 야채 넣는 타이밍과 생선 넣는 타이밍을 조금 고려해서 요리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의 탄생은 제가 몇 년 전 미슐랭 3스타였던 세이송을 방문하며 빗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였습니다. 세이송의 빗 스테이크는 비틀한 야채를 특별하게 조리하여 고기처럼 보이게 나오는 요리였는데요. 정말 단순한 야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식감이 소고기 미디움 레어 고기에 가까웠고 맛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제가 세이송 셰프랑 이야기를 하며 거기 일한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낸 영업 비밀은 여기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원리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이송은 거의 대부분의 요리를 불 위에서 합니다. 직접 불 위에서 굽는 방식도 활용하지만 이 연기를 활용해 The Sky라는 곳에 음식을 올려놓고 연기로 훈제를 하는 방식의 요리도 많이 합니다. The Sky라는 곳은 연기로 인해 훈제가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릴 위에 있다 보니 온도가 높아 재료의 수분을 엄청 날려주는데요. 재료의 수분을 날리다 보니 그 재료의 농축된 맛만 남게 됩니다. 식감 또한 약간 말라서 쫄깃쫄깃해지는데 진짜 이런 음식은 이 레스토랑 아니면 먹질 못하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제 집에는 그렇게 큰 화구가 없어서 세이송의 방법을 완벽히 따라하진 못하지만 원리를 알면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 있듯이 이 특이한 수분 날려 만든 빗 스테이크의 요리법을 제 갈치조림에도 접목했습니다. 또 이 무란 음식이 혼자서는 크게 그렇게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유의 깊은 맛을 주는 그 시원함과 다른 재료의 맛을 잘 흡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 최대한 무 안에 많은 맛의 레이어를 넣어보자고 생각하여 당근, 감자 이러한 야채들을 모두 빼고 무에 중점을 맞춘 레시피입니다. 이 레시피는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가 정말 맛있습니다. 계속 제 갈치조림이 이렇고 저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보시는 게 편할 테니 빨리 재료 설명을 해드리고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린 다음에 레시피 분석을 하여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죠.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육수를 위한 건새우 4g, 마른 멸치 15g, 3일 동안 냉장고에서 말린 무 600g, 통후추 10알, 마른 홍고추 2개, 물 2000g 혹은 2리터, 양념장으로는 간장 25g, 미림 35g, 연두 10g, 설탕 30g, 된장 25g, 고추장 70g, 통마늘 10g, 전분으로는 옥수수 전분 10g, 물 30g,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갈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파. 갈치는 무의 넓이만큼 토막을 내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개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3일 동안 냉장고에서 말린 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세이송 레스토랑이 조리하는 방법의 응용법입니다.
무의 껍질을 까고 적당 크기 2.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고 트레이에 올려 냉장고에 넣어서 말려줍니다. 위에 표면이 마르면 뒤집어 주시고 무의 표면이 살짝 쭈글쭈글할 때까지 말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의 수분을 날려 맛을 농축시켜주며 탄성을 올려주고 나중에 갈치조림이 완성되었을 때 으깨지는 무가 아닌 부드럽지만 완벽하게 썰리는 무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완성하고 보여드리죠. 일단 육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냄비에 2000g 물, 그리고 무, 멸치, 건새우, 통후추를 넣어주고 1시간 15분 정도 끓입니다. 팔팔 끓이진 말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내려 끓을랑 말랑하는 시머링으로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는 동안 이제 재료 손질을 해줍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갈치를 사용한다면 지금 갈치에 소금 간을 약간 해주세요. 저는 이미 염지가 된 냉동 갈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통마늘을 아주 작게 다져줍니다. 마늘을 일단 편을 썰어주고 그 다음에 줄리엔을 만들어준 다음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칼을 이렇게 잡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다져진 마늘과 양념장에 필요했던 재료들을 한 통에 넣어줍니다. 파는 최대한 얇게 썰어서 옆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분이랑 물을 섞어 숟가락을 이용해 살짝 풀어줍니다. 어차피 나중에 넣을 때 또 휘저어야 하니 간단하게만 풀어주세요. 육수가 1시간 15분이 지났다면 물을 다른 냄비로 먼저 옮기시고 육수도 다른 냄비로 걸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수에서는 무랑 액체만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머링 상태로 끓여줍니다. 이때는 조린다는 생각보다는 무 안에 양념이 배이고 소스의 간이 입맛에 맞을 때까지 조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휘저을 필요도 없이 그냥 시머링 상태로 냅두세요. 시간은 스토브 화력이랑 냄비 화력마다 달라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타이머는 50분 정도 맞춰놓겠습니다. 50분을 기다리는 동안 첫 조리 과정의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냉장고에서 3일 동안 무를 말리며 무의 맛을 농축시키고 무의 탄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가 으깨지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식감이 씹힙니다. 트레이 위에 얹혀놓은 이유는 위아래가 공기가 다 통해야 하기 때문이고 중간에 뒤집어주는 이유는 무 위에 수분이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뒤집어주는 건데요. 무를 말리면서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뒤집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요리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냉장고에 3일 동안 무를 말릴 시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음식 건조기나 오븐을 저온으로 하여 수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표면이 약간 쭈글쭈글해질 때까지요. 육수는 항상 찬물로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원리는 치킨 스톡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육수를 끓일 때는 항상 찬물로 시작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건새우와 멸치 이런 어패류를 사용할 때는 약 45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육수를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 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어패류들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육수를 탁하게 해줍니다. 육수가 탁해지면 그런 좀 쓴맛과 그런 비린내가 같이 육수에 갇힐 수가 있으니 1시간 반은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육수는 언제나 시머링은 100도 전, 약 95도 정도를 뜻하는데요. 육수를 끓이는 내내 이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킨 스톡 같은 뼈로 만드는 육수는 젤라틴을 이제 추출하려고 95도에서 끓이는 거지만 어패류처럼 재료 자체가 약한데 펄펄펄 끓이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재료가 부서질 수가 있어서 탁한 맛과 비린 맛을 낼 수 있기에 물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되는 이 시머링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50분이 지났고 숟가락으로 맛을 봤을 때 간이 맞아간다 싶으면 옆에 스토브를 켜서 팬을 달궈 갈치를 구워줍니다. 갈치를 굽기 전에는 고기랑 동일하게 살짝 페이퍼 타올로 닦아준 다음에 중강불에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붓고 갈치를 올려줍니다. 생선을 구우면서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생선을 너무 빨리 뒤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긋이 겉표면에 크러스트가 생겨 생선이 자연적으로 후라이팬에 떨어져 나올 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생선 굽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치트키를 2차 레시피 분석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갈치가 이제 다 구워졌고 숟가락으로 소스를 다시 맛봤을 때 간이 맞다 싶으면 갈치가 잠시 레스팅하는 동안 빠르게 소스를 완성시켜줍니다. 소스는 전분물을 조금씩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면 끝납니다.
전분을 넣을 때는 항상 강불로 바꿔주시고 전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액체가 얼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전분이 다를 테니 아까 제가 알려드린 전분을 모두 다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절반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넣어주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숟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농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물보다는 꾸덕하지만 덩어리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스가 완성이 되었다면 조리하지 않은 갈치의 갈치조림이라 조금 신기한 갈치조림이죠. 그래도 정말 맛있습니다. 남은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자면 생선도 고기랑 동일하게 뜨거운 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고기랑 조금 다른 점은 생선은 속까지 익어야 되기 때문에 후라이팬을 강으로 요리하시지 마시고 한 중에서 중강불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선은 고기보다 육질이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후라이팬에 조금만 달라붙어도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생선을 건들지 않으면 표면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서 후라이팬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때까지 생선을 만지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그때 뒤집어주세요. 아까 제가 치트키 알려드린다 그랬죠? 만약에 나는 아무리 해도 생선이 후라이팬에 달라붙고 나는 도저히 못 굽겠다 하신다면 살짝 밀가루를 생선에 묻혀가지고 기름을 조금 더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워보세요. 그러면 안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생선 표면이 조리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밀가루가 조리되는 거다 보니 개인적으로 맛은 조금 떨어진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지만 뭐 그거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전분. 사실상 이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전분은 옥수수 전분을 사용합니다.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뭐 다 똑같이 전분이니까 서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분의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깊게 들어가면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옥수수 전분이 가장 강합니다. 전분력이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덜 들어가도 된다는 거고 가장 강력한 옥수수 전분을 넣음으로써 전분으로 인해 소스가 흐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아마 감자 전분으로 요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자 전분은 쫄깃쫄깃해집니다. 근데 뭐 아무도 쫄깃쫄깃한 갈치조림을 먹고 싶진 않겠죠? 전분을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분을 넣고 나면 소스를 무조건 끓는 점까지 데펴줘야 됩니다. 전분을 찬물에 넣으면 전분이 그냥 가라앉죠? 하지만 끓이고 나면 그 소스 자체가 꾸덕해지면서 전분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전분을 activate, 발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분으로 소스의 농도를 맞출 때는 어느 정도 전분을 넣고 소스를 끓인 다음에 농도를 확인하신 후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더 넣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소스가 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스가 식을 걸 예상하고 식는다면 농도가 더 꾸덕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농도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사실 전분으로 이 소스의 농도를 맞추는 게 아마 이 레시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이거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제가 정확히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냥 몇 번 하시다 보면 조금 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음식이 식다 보니까 저는 음식을 먹으러 가볼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제가 꿀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스를 똑같이 만들어서 마지막에 전분을 넣지 말고 떡볶이 떡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떡볶이 됩니다. 이거 소스 한 입 먹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만약에 갈치조림을 만드신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태그해주세요. 이 영상에 오셔서 댓글 남기셔도 좋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